어,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최신 의학 저널을 모조리 다 이뤄치운 AI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오, 일단 엄청 똑똑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AI한테 어떤 특정 희귀병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딱 묻습니다. 그럼 AI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A라는 신약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약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막 수십 편의 논문들을 근거로 쫙 떼면서요. 맞아요. 수십 편의 논문을 가져오니까 너무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그 수십 편의 논문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초기 임상 연구를 인용하고 있었던 건데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초기 연구가 어제 학계에서 데이터 조작으로 철회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완전 무너지는 거네요. 네, AI는 수십 개의 텍스트 조각을 읽었지만 그 조각들을 이어주는 인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그러니까 맥락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 세계의 지식이 그냥 텍스트라는 1차원적인 선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 그쵸, 그쵸. 논문이나 소셜미디어 아니면 뭐 금융시장 데이터 흐름까지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다차원의 그래프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 그 그레그라고 부르죠. 그래프 검색 증강생성 논문을 파헤쳐 보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단순히 텍스트 조각을 주워오는 걸 넘어서 이 거대한 지식의 연결망 자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 기술이 대체 어떻게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을 억제하고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는지 그 혁신적인 원리를 오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기존에 우리가 널리 쓰던 레그, 그러니까 단순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이 가진 그 근본적인 한계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레그 시스템이요? 기존 AI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존 레그 시스템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그 유사도에만 의존하거든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딱 입력하면 질문을 던지면 네, 질문의 의미랑 가장 가까운 텍스트 덩어리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고도화된 키워드 매칭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의학 논문 예시나 아니면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양 플레어 예측 연구 사례가 딱 맹점을 보여줘요. 태양 플레어요? 네, 만약에 어떤 태양 물리학자가 최신 AI 예측 모델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쳐보죠. 그럼 기존 레그는 그냥 태양 플레어나 딥러닝 같은 단어가 들어간 논문들을 한 무더기 던져줄 겁니다. 아, 단어만 보고 다 긁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연구자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 특정 방법론이 대체 어떤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등장했는지, 또 거기서 파생된 연구들은 뭔지 이런 걸 쫙 보여주는 인용 그래프의 구조거든요. 와, 그거 진짜 중요하죠. 위키백과 읽을 때 그 파란색 하이퍼링크는 절대 클릭 안 하고 개별 문서만 딱 읽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거랑 똑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연구의 진화 과정을 추적해야 하는데 텍스트 조각만으로는 그 맥락이 완전히 소실돼 버려요. 노드, 그러니까 문서만 있고 연결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AI가 절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막 조합해서 이상한 대답을 하는 환각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죠. 그럼 여기서 되게 직관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지식 그래프, 그러니까 연결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그 거대한 위키데이터나 논문 인용 네트워크 전체를 AI한테 통째로 콱 넘겨주고 야, 네가 알아서 내 질문에 맞는 맥락 찾아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컴퓨팅 자원이 뭐 우주급으로 무한하다면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텍스트 그래프 전체에서 특정 질문에 딱 맞는 부분 그래프를 한 번에 추출해내는 게 그 서브 그래프 동형 문제라는 전형적인 엠피하드 문제입니다. 엠피아드요?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복잡하다는 뜻이죠? 네, 노드랑 연결선의 조합이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리거든요.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아, 수십억 개 문서를 매번 전체 탐색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이 연구진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은 이 문제를 선형 시간 내에,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풀기 위해서 분할 정복 전략을 씁니다. 분할 정보기요. 쪼개서 푼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전체 그래프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일단 사용자 질문이랑 의미적으로 제일 관련 있는 중심 노드들을 먼저 몇 개 딱 찾아냅니다. 아, 씨앗을 먼저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 노드를 기준으로 딱 1단계, 2단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웃 노드들만 뭉텅이로 떼어내는 방식을 써요. 논문에서는 이걸 K-홉 에고그래프라고 부르더라고요. K-홉 에고그래프. 네. 이런 작은 부분 그래프들을 먼저 여러 개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싹 하나로 병합해서 질문에 특화된 어떤 맞춤형 지도를 조립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해가 확 가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엄청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길 것 같은데요. 오, 어떤 문제죠? 그 질문이랑 직접 관련된 중심 문서는 찾았다고 쳐요. 근데 맥락을 보겠다고 거기에 연결된 1단계, 2단계 이온 문서들을 막 기계적으로 다 끌고 와서 합쳐버리면 아, 노이즈가 폭발하죠. 네, 내가 질문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다 휩쓸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태양 플레어 논문이 어떤 일반적인 통계학 논문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 통계학 논문이 우연히 주식시장 분석 논문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학문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럼 갑자기 제 AI한테 주식 데이터라는 엄청난 노이즈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AI가 헷갈려서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와,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진짜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노이즈 폭발 현상 때문에 기존에는 이 그래프 검색을 LLM에 직접 붙이는 게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아, 역시 문제가 있었군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방해 정보가 섞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렉 연구진이 아주 기발한 메커니즘을 고안해냈어요. 바로 부드러운 가지치기라는 기술입니다. 부드러운 가지치기요? 완전히 싹둑 잘라내는 게 아니라 뭐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MLP 신경망을 통해서 구현하는데요. 시스템이 사용자의 질문 벡터랑 방금 끌고 온 그 에고 그래프상의 노드들, 연결선들을 다층 퍼셉트론에 통과시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랑 각 요소 간의 그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일종의 관련성 점수를 딱 산출하는 거예요. 아, 점수를 매겨서 나랑 얼마나 가까운 정보인지 보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점수가 특정 기준치보다 낮은 것들, 그러니까 질문이랑 아예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애들은 그 스칼라 값을 0에 가깝게 확 억제해버립니다. 이걸 적응적 마스킹이라고 하죠. 아, 물리적인 그래프 구조 자체를 끊어버리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군요. 네, 구조는 놔두고 그 정보가 LLM으로 넘어갈 때 불필요한 잔가지들의 신호 강도만 거의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뼈대는 유지하는데 노이즈만 조명 스위치 끄듯이 쓱 낮춰버린다. 진짜 훌륭한 엔지니어링이네요. 그러면 완전 깨끗한 부분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뼈대만 선명하게 남는 아주 깨끗한 지도를 순식간에 얻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제된 맞춤형 지식 그래프 맵을 구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근본적인 아키텍처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걸리시나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읽을 줄 아는 1차원적인 텍스트 처리기잖아요. 입력창에 글자만 넣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토큰 단위로 글을 읽어드리죠. 근데 노드랑 연결선으로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2차원 이상의 지도를 대체 어떻게 1차원적인 텍스트로 번역해서 모델 머릿속에 밀어넣는다는 겁니까? 자칫하면 번역하다가 그래프 모양이 다 깨져버릴 것 같은데요. 이 논문이 기술적으로 진짜 가장 빛나는 지점이 바로 그 병목을 해결한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지도를 텍스트로 억지로 압축하다가 정보가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LLM한테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시각을 동시에 입력하는 듀얼 뷰 접근법을 취했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토큰으로 주어지는 하드 프롬프트, 즉 텍스트 뷰고요. 다른 하나는 연속적인 팩터 값으로 뇌에 직접 주입되는 소프트 프롬프트, 그래프 뷰입니다. 하드 프롬프트랑 소프트 프롬프트. 그러니까 LLM한테 건물을 설명할 때 서술형으로 된 안내 책자 하나 주고 동시에 건축용 3D 홀로그램 청사진을 같이 쥐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와,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딱 그겁니다. 그럼 그 비유를 바탕으로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분해해 볼까요? 네, 텍스트 뷰부터 들어보죠. 안내 책자는 어떻게 만드나요? 앞서 구한 깨끗한 지도를 선형적인 텍스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연구진은 BFS, 즉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씁니다. 중심 노드에서 시작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싹 다 탐색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죠.
아, 컴퓨터 공학에서 트리 구조 탐색할 때 쓰는 제일 기본적인 거네요. 근데 순서를 정해도 그걸 대체 어떻게 텍스트로 표현하죠? 여기서 LLM이 학습한 방식을 아주 영리하게 역이용합니다. 방금 읽어낸 노드들의 관계를 들여쓰기, 그 인덴테이션을 활용해서 계층형 텍스트 목록으로 쫙 변환해버려요. 들여쓰기요? 네, 화면에 노드 1이 있고 그 아랫줄에 탭 키로 들여쓰기 된 노드 1.1, 또 노드 1.2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거죠. 아, 파이썬이나 제이슨 코드처럼요? 맞습니다. 최신 LLM들은 그런 계층형 코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 된 텍스트만 딱 봐도 아, 이게 부모-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트리 구조구나 하고 위상학적 문맥을 바로 눈치채는 거죠. 와, 텍스트밖에 모르는 애한테 텍스트 모델을 제일 잘 이해하는 코드 구조를 빌려서 시각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군요. 진짜 천재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텍스트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프 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3D 홀로그램 청사진이라고 하셨던 그거요? 이건 인간의 언어를 안 거치나요? 네, 그래프 뷰는 언어를 거치지 않습니다. GNN, 그러니까 그래프 신경망 인코더를 사용해서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이랑 연결 강도를 다차원 벡터 배열로 직접 꾹꾹 압축해버려요. 오, 벡터로요? 그리고 이 숫자들을 텍스트로 안 바꾸고 LLM의 입력 임베딩 계층에 직접 소프트 프롬프트 형태로 탁 꽂아버립니다. 텍스트 뷰가 놓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연결 강도나 다차원적인 의미를 수학적으로 보완해주는 거죠. 텍스트로 형태를 묘사해주고 수학적 벡터로 구조를 직접 때려 넣는다. 진짜 완벽해 보이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논문에 아주 재미있는 절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뺐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분괴하는지 본 건데요. 오, 결과가 어땠나요? WebQSP라는 대규모 지식 그래프 질의응법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쓴 완전한 그레그 모델은 정답률이 0.72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프 뷰, 즉 벡터로 넣어주는 소프트 프롬프트를 빼버렸더니 성능이 0.58로 뚝 떨어집니다. 아, 들여쓰기로 만든 텍스트 묘사만으로는 그 복잡한 수학적 연결성을 온전히 다 못 담아냈다는 거네요. 맞아요. 반대의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수학적 구조인 그래프 뷰는 놔두고 실제 텍스트 내용인 텍스트 뷰를 가려버렸더니 성능이 0.44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와, 반토막이요. 뼈대랑 살이 무조건 같이 있어야만 AI가 이 복잡한 지식망을 하나의 온전한 맥락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키텍처가 진짜 견고합니다. 네, 아주 탄탄하게 설계됐죠. 근데 전문가님, 결국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현장에 있는 개발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건 이거거든요. 실전 데이터, 막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존 시스템들이랑 진짜 유의미한 격차를 냈습니까? 네, 압도적인 격차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이 방금 말씀드린 웹QSB 말고도 여러 노드를 거쳐서 논증을 추론해야 하는 익스프라 그래프 데이터셋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엄청 까다로운 테스트잖아요, 그거.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 그레그는 고전적인 BM25 검색은 당연히 이겼고요. 최신 밀집 검색 모델인 미니LM, 심지어 그래프를 쓰려고 시도했던 최신 지리트리버 모델까지 모든 지표에서 큰 폭으로 다 박살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도 점수인데 저는 이 논문이 던지는 더 큰 패러다임 변화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지금 산업계 보면 AI 성능 높이겠다고 막 수백억 파라미터짜리 거대 모델 만들고 거기에 도메인 지식 먹이려고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파인튜닝 하잖아요. 엄청난 돈과 시간이 깨지죠. 근데 이 그레그의 접근법을 보면 굳이 모델 자체의 가중치를 무겁게 뜯어 고치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지도만 프롬프트에 싹 얹어주면 파인튜닝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연구의 가장 파괴적인 통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전혀 파인튜닝을 안 한 얼어있는 기본 LLM에다가 그레그 프롬프트만 딱 붙인 게 그 데이터셋으로 무겁게 파인튜닝을 거친 모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추론 성능을 냈거든요. 잠깐만요. 파인튜닝을 아예 안 한 깡통 모델이 파인튜닝을 빡세게 한 모델을 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모델 크기의 역설이라는 것도 입증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파라미터가 70억 개에서 130억 개, 막 700억 개로 커질수록 추론 능력도 무조건 비례해서 좋아질 거라고 믿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근데 익스플라그래프 데이터셋에서 외부 검색 없이 그냥 모델 단독으로 추론을 시켜봤거든요.
라마2 70억 개짜리 모델이 정확도 33.9%를 기록했는데 크기가 2배인 라마2 130억 개짜리 모델은 33.5%가 나왔습니다. 네, 크기가 2배인데 점수가 오히려 미세하게 더 낮다고요. 차이가 없는 수준이네요. 네,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와, 그니까 복잡하게 얽힌 외부 지식의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델 머리통이 아무리 커져봐야 그냥 엔진 공회전만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무식하게 똑똑한 뇌를 만드는 것보다 뇌에 꽂아주는 지식의 구조가 훨씬 더 추론의 핵심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럼 환각 현상은 어땠나요? 구조를 주면 환각도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연구진이 사람이 직접 검증하는 평가를 해봤어요. 기존 텍스트 검색기들이 가져온 정보로 AI가 대답을 생성했을 때 그 답변 속에 진짜 지식 그래프에 존재하는 타당한 정보 비율이 62에서 7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0% 정도는 AI가 그럴듯하게 지어낸 허구,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의료나 법률, 금융 같은 도메인에서 30% 환각은 사실상 그 시스템 쓰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큰일 나죠. 그럼 그레그를 썼을 땐 어땠나요? 그레그를 적용하니까 착연한 정보 참조 비율이 무려 79%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정보가 맥락 속에서 제어되니까 AI가 막 멋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연결선을 상상해서 창조해내는 오류를 엄청나게 억제한 거죠. 와, 진짜 엄청난 진전이네요. 게다가 범용성도 놀랍습니다. 아주 큰 데이터셋에서 학습시킨 그래프 인코더 가중치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아주 작은 데이터셋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아, 전이학습을 시켜본 거군요. 네, 그랬더니 기본 모델 대비 무려 33%나 성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한 분야에서 정부의 점과 선을 파악하는 구조적 독해력을 딱 갖추고 나면 완전히 낯선 분야에 툭 던져져도 그 연결망을 파악하는 방법 자체를 응용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깨달은 거죠. 와, 여러분. 우리가 한때 막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엄청 유행처럼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바다가 사실은 정교하게 짜라진 거대한 거미줄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텍스트 조각은 파편일 뿐이죠. 맞아요. 이 거미줄 속에서 단어 몇 개만 그냥 툭툭 건져 올리던 레그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점과 선이 그리는 맥락을 통째로 읽어내고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이 그레그로의 진화. 이건 AI 추론 능력의 새로운 변곡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지식을 대하는 AI의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 뭔가요? 만약에 AI가 이런 진보된 그래프 처리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모든 학문에 숨겨진 인용과 연결 구조를 완벽하게 딱 조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소름 돋네요.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아 생물학의 유전자 변이 데이터랑 고정 경제학의 시장 변동성 모델 사이에서 인간의 직관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위상학적 유사성을 AI가 스스로 찾아내서 쫙 연결해버리는 그런 지식의 대통합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깊고 재미있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